이번에 이미지를 구글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실제로 포토샵에서 한번 작업을 해볼 겁니다. 일단 보통 여기 구글 이미지에서 디지털 아키텍처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큰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큰 이미지를 찾는 방법은 여기 구글에서 표시가 되기도 하는데, 검색 도구 가셔서 크기에 큰 이미지, 큰 사이즈 선택하시면 큰 사이즈부터 소팅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얘를 좀 가져와 볼 건데, 무려 2560픽셀에 1600픽셀 크기입니다. 얘를 지금 이게 아마 이미지 보기를 눌렀는데 이게 아마 접근 금지네요. 그럴 때는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을 거예요. 그쵸? 좀 여담인데 좀 들어가지네요. 근데 이미지 보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얘를 우클릭하셔서 제가 백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토샵을 여신 다음에 파일, 열기, 백그라운드라는 이미지를 열어볼게요. 얘는 확대를 하시면 물론 픽셀 단위까지 보이는데 굉장히 고화질이죠. 고화질인지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위에 룰러를 보시면 돼요. 룰러는 컨트롤 R로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R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는 룰러예요.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지금 얘는 보시니까 선을 좀 이렇게 룰러에서 이렇게 보조선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쵸? 이 룰러의 기준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양 끝에 맞추니까 룰러의 기준은 0,0이고요. 여기 포인트의 좌표는 아까 그 이미지 사이즈 그 픽셀이랑 다르죠. 왜냐면 여기 단위가 밀리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컨트롤 H를 누르면 제가 가려져요. 보조선이 가려졌다 생겼다. 컨트롤 R은 룰러가 생겼다 없어졌다. 여기 위에 룰러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픽셀로 맞추시면 아까 구글에서 봤던 그 사이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돋보기는 Alt를 누르시면 축소가 되고요. 그냥 누르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쭉 조정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배경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이 배경 이미지에 지금 락이 걸려 있어요. 이걸 굳이 풀 필요는 없지만 풀도록 할게요. CC는 클릭을 하시면 되고 CS3나 5는 아마 더블 클릭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물쇠가 없어지면 제가 이거를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뜻해요. 이어서 여기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 텐데, 이 종이가 접혀 있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잘 안 보이실까봐 이렇게 생긴 애를 누르면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눌렀습니다. 근데 지금 레이어 1이 있고 레이어 2가 있어요. 제로와 1이 있어요. 왼쪽에 눈깔이 바로 캐드에서의 그 전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제가 레이어 제로, 백그라운드가 됐던 이미지에 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레이어 1만 보이는데 현재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가 않죠. 레이어 1에다가 제가 무엇을 좀 그려볼 텐데 브러쉬로 작업을 해볼 거예요. 브러쉬는 알파벳 B를 누르시면 됩니다. 브러쉬는 어떤 거냐면 이게 포토샵은 일러스트와 다르게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는데, 보통 전경색 같은 경우는 포그라운드 컬러죠. 전경색 같은 경우는 주로 쓰는 색깔, 그리고 뒤에 있는 배경색 같은 경우는 보조로 많이 쓰는 색깔을 보통 설정을 해 놓습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린다면 흰색의 브러쉬가 그려질 거고요. Shift X 또는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Shift X를 눌러서 뒤에 있는 보조색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3번 이렇게 그려주세요. Shift X로 브러쉬인 상태에서 그리다가를 해보시면 라이노 또는 캐드와 다른 점이 있어요.
컨트롤 Z가 한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히스토리라고 하는 작업 내역 창을 켜놓고 위로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전 작업 내역 안 켜고 보통은 컨트롤 알트 Z로 컨트롤 알트 Z로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죠. 그리고 만약에 뭐 그냥 아무 때나 클릭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선택 도구인 V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 브러쉬로 지금 한다고 하고 아직 그리진 않았는데 이 브러쉬 쪽에 보시면 여기에 옵션이 나와 있죠. 얘네 경도, 크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브러쉬의 사이즈를 말하고요. 경도라는 거는 하드니스인데 하드니스가 100%면 굉장히 끝이 날카로운 브러쉬가 그려질 겁니다. 지금 브러쉬 상태에서 적당한 크기와 적당한 하드니스를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가지 팁이 있죠. Alt, 우클릭. 좀 써드릴게요. Alt, 그리고 얘가 제가 주로 그리는 마우스인데 Alt, 우클릭인 상태에서 이해되시죠? Alt, 우클릭인 상태에서 마우스를 좌우로 또는 상하로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브러쉬인 상태에서 또는 이레이저도 마찬가지죠. Alt, 우클릭으로 직경을 또는 경도를, 하드니스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다가 적당히 그냥 연습이니까 이렇게 선을 그려보세요. 흰색은 너무 안 보이니까 제가 검은색으로 작업을 할게요. Shift X. 네, 무슨 사이코패스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이미지를 뒤에 깔려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끄면 이런 식으로 그린 것만 나오고요. 반대로 이 이미지를 끄면 뒤에 백그라운드만 나오고 얘를 뒤로 넘기면 아예 가려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캐드에서의 레이어라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이 검은색의 투명도를 좀 주고 싶다.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불투명도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너무 불투명하고 이 정도로 조정하시면 현재 약 48%의 가시성을 갖는 거죠. 뒤에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넣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 불투명도 같은 경우는 계속 팁만 말씀드리는데 불투명도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숫자를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30%의 불투명도를 원한다. 3. 100%의 뒤에 아예 안 보이는 불투명도를 원한다. 0. 70%면 7. 85%면 85를 빠르게 누르면 됩니다.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레이어를 삭제하신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보고요. 새로운 레이어를 이제 검은색으로 다 채울 거예요. 그러면 이걸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칠하는 거는 너무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붓기 툴이 있어요. G, 페인트통 도구. 얘를 클릭을 하시면 검은색이 채워지는데 지금 레이어 1인 상태에서 클릭을 했습니다. 그럼 아예 다 검해지죠. 얘를 뒤로 보낸 다음에 앞에 있는 레이어의 투명도를 살짝 주도록 할게요. 제가 3이라고 입력하면 위에 깔린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30%의 가시성을, 뒤에 있는 검은색이 70%의 가시성을 갖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건 이제 숫자를 넣어가면서 적당히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느낌 있게 이렇게 할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어떤 텍스트를 넣으려고 합니다. 텍스트는 T 또는 여기 있는 글씨를 누르셔도 됩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배경 아무 때나 클릭을 하시면 여기 레이어가 만들어지는데 자동적으로 텍스트는 이미지와 다르게 여기서는 일단은 벡터예요. 기본적으로 벡터이기 때문에 레이어가 T라고 표현이 됩니다. 텍스트란 뜻이죠. 텍스트 한번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디지털 아키텍처. 헬베티카가 없죠. 그럼 맑은 고딕으로 디지털 아키텍처라고 쓰고, 글씨는 선택하시고 여기 전경색을 흰색으로 하시면 글씨가 흰색이 돼요. 그 다음에 글씨 사이즈나 이런 거는 텍스트 블럭을 하신 다음에 위쪽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라는 윈도우가 있어요. 창에 문자, 윈도우에 스타일 아니면 텍스트일 건데, 네, 문자라는 거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줄간격, 자간 그런 것들을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 전 글자 사이즈도 조금 키우고, 네, 이렇게 해볼게요. 디지털 아키텍처. 디지털 아키텍처를 쓰고, 이거 텍스트를 복제를 할게요. 복제는 컨트롤 J 하면 레이어가 복제가 되고, 이동 툴로 그냥 올리시는 게 아니라 Shift를 누르고 올리시면 이렇게 수직하게 올라가겠죠. 여기다가는 디지트 제 이름 쓸게요. 한기준. 한기존. 그리고 제 이름은 또 다른 색으로 색상을 설정을 해 볼게요.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파란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때 파란색이 거무튀튀한 정말 파란색이 아니라 CMYK 색깔이다 하시면 파일에 여기 편집에 어딨지? 색상 설정이 이게 아니라 어디 있지? RGB. 제가 이거 찾아서 이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제가 좀 헤맸는데 여기 이미지 모드에 CMYK로 아마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RGB로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파란색을 또는 빨간색을 해보세요. 그럼 깔끔하게 RGB 색상으로 나올 겁니다. 디지트 한기준, 디지털 아키텍처,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홍익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근데 글자 간격이 너무 넓어서 볼품이 없어요. 전체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강을 좀 줄일게요. 예쁘지가 않네요. 그쵸? 그런 다음에 이 세 개를 이렇게 배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세 개 텍스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위쪽에 보이시는 정렬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수평 중앙 정렬하면 가운데로 맞춰지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측 정렬을 하셔서 끝에다가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굉장히 기본 투명도라든지 브러쉬의 사이즈,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다시 리뷰가 아니라 정리를 할게요. 색상, 컨트롤 R을 누르면 위쪽에 그리고 왼쪽에 룰러가 생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H를 누르면 아까 이 보조선이 뭐예요? 여기서 끌어왔던 보조선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고요. 뒤에 이미지의 비트맵 이미지의 색상 투명도는 숫자로 조절을 하시는 거고, 또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벡터다. 그래서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해도 일단은 깨진 일이 없어요. 단 얘를 비트맵으로 바꾸는 경우는 레스터라이저를 했을 때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개의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동시에 선택하시면 여기 정렬 탭이 뜨는데, 이때 좌측 정렬이든 중앙 정렬이든 정렬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상세 속성은 문자라는 탭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렸고요. 마지막 하나, 이거를 매번 컨트롤로 이렇게 새로 선택을 하는 거는 귀찮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폴더를 하나 만드셔. 이게 그룹이라는 건데, 이 안에 이 세 가지를 넣으시고 텍스트라고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네, 이거 잠깐 나오고, 더 좋은 방법은 그룹 할 녀석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G 누르면 바로 그룹이 되겠죠. 더블 클릭하시고 얘를 텍스트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심심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바로 제가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 검은색을 두를 건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레이어가 아니라 그룹을, 폴더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통째로 움직일 수가 있죠. 네. 뭘 할 거냐면,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 레이어는 텍스트 바로 뒤에 위치시키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G, 이 페인트 통 도구로 바로 색깔을, 흰색을 부어버리면 아예 전체가 다 흰색이 되기 때문에 여기만 하겠다라고 영역을 지정해 줘야 돼요. 선택 윤곽 도구 M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시고, 지정한 영역에만 색을 넣도록 할게요. G. 색을 제가 검은색으로 넣도록 할게요. 다음에 선택 해제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컨트롤 D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 D를 눌러서, 네,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비트맵 이미지를 투명도를 60%죠. 그러면 아니면 한 3, 4, 네, 이 정도 투명도로, 자, 이거를, 네, 한 이쪽에 둬야 될 거야.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둬야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까지 이 텍스트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단 텍스트들 뒤에 배경이 위치하고 있어야 이미지가, 텍스트가 깔끔하게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